뉴욕시 일원에 오는 17일 밤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인 빅토리아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전 지사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신규 전철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지난 14일 밤 뉴욕 일원의 기습폭우에 이어 오는 17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 일원에 16일 오전 11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89도였지만 체감온도는 107도를 기록했습니다. 17일도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낮 최고 기온 화씨 91도, 체감온도는 98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17일 오후와 저녁에는 심한 매우가 예보돼 기상청은 홍수와 강한 바람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5개 보로에 위치한 쿨링센터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에는 습도가 약간 낮아지겠지만 기온이 90도에 가까워 여전히 더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최고 기온이 80도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맑고 습도가 낮아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뇌우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14일 대배심은 심의 끝에 빅토리아 이 씨를 총격 사살한 토니 피켄스 주니어 포트리 경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불기소 결정은 지난해 7월 28일 이 씨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간 이 씨의 부모 등은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의 무분별한 총격에 대해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지만 결국 해당 경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이 씨 사망에 대한 조사는 주검찰의 공공청렴책임국에서 수행됐다. 9일 1신고 전화 음성과 경찰 바디캠 영상, 민간인 및 법집행기관 인터뷰, 사진, 탄도보고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고 모든 증거는 대배심에 제출돼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되면 연방정부가 뉴욕시를 접수할 것이라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전 지사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쿠오모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쿠오모는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자 후보를 상대로 뛰고 있다. 쿠오모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대료 동결, 대중교통 무료 이용, 무상 보육 등을 내세운 맘다니를 완전한 공산당원이라고 규정하고 그가 만약 시장이 돼도 내가 대통령일 것이고 그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후보는 쿠오모가 트럼프로부터 탐이 나는 지지를 받은 것을 축하한다며 조롱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캠프는 이제 남은 질문은 쿠오모가 트럼프 지지를 공개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쿠오모 전 지사는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민주당 성향 인사인 반면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이므로 트럼프가 쿠오모를 지지하면 기존 쿠오모 지지자들의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맘다니 후보는 1대1 양자대결만 아니라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가급적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도록 독려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맘다니 후보는 에릭 아담스 현 시장이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본선까지 완주해준다면 당선될 수 있다고 보고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아담스를 후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신규 전철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25년부터 2029년 76억 달러를 투자해 1,500대의 전철 차량을 새롭게 구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1,500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현재 MTA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전철 차량의 약 4분의 1을 교체하게 되는 셈입니다. 뉴욕시 전철은 노후화돼 각종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숫자 노선 전철의 차량 평균 연령은 약 28.5년입니다. 알파벳 노선의 전철 차량 평균 연령은 23.3년입니다. MTA는 새롭게 구매하는 전철 차량으로는 기존보다 무게가 가벼운 전철 차량인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만큼이나 선로도 노후화한 상태라 부담이 크고 선로를 이탈하는 등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스타카트와 같은 배달 앱을 통해 식료품을 배달하는 배달 근로자들도 뉴욕시에서는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14일 배달 근로자를 위한 직정 보호 확대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식료품 배달 앱 회사들은 배달 주문 시 무조건 팁 제공 옵션을 띄워야 하며 최소 10%에 해당하는 팁 옵션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 업체들은 본인들과 계약한 배달원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된 뒤 7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민자, 불법 체류자 등 현지 사정에 익숙지 않은 많은 배달원들이 일을 한 뒤에도 보상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도입된 내용입니다. 제3자 식료품 배달 서비스 업체들도 뉴욕시가 정한 배달원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조례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료품 배달 직원들도 시간당 $21, 44센트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미군의 재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연방하원 군사위가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를 담은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 윌슨 하원 의원의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안보동맹 강화 노력을 위해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 내용이 빠지면서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고조됐으나 이번에 윌슨 의원이 수정안에서 이를 포함시켰고 결국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자체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뒤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조정해 단일 법안을 만들고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격무기 공급 재개를 결정하자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 진영이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비용은 나토가 지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마가 진영의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외전쟁 개입 중단 공약을 어겼다며 왜 우리 전쟁이 아닌 남의 전쟁에 개입하느냐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로 꼽히는 조지아주 출신 마조리 그린 연방 하원의원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외전쟁에 모두 해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해외전쟁 개입 중단은 우리가 선거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것이며 모두가 우리에게 투표한 이유이다. 나는 우리가 이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개입 중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우크라이나 제공 무기의 비용을 유럽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세금이 사용된다. 훈련을 위한 미군 배치 등은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라며 유럽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168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55%를 기록, 지난주 53%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악의 부정적 평가를 기록한 것이며 갈수록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부정적 평가는 43%인 반면 긍정적 평가가 49%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는 41%로 지난주 42%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 평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유권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는 초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무려 92%를 기록, 취임 직후 94%와 비교해도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JD 벤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51%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특히 44%는 부통령 자격이 없다고 답변, 자격이 있다는 40%를 앞섰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억만장자 성추행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 10명 중 8명이 정부가 사건 관련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의 82%는 트럼프 행정부가 앱스타인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가 되래 6주나 후퇴했고 3순위는 동결되는 등 2025회계 연도 2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이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는 영주권 승인일자가 2023년 9월 1일로 책정됨에 따라 이번 달 우선일자인 2023년 10월 15일에서 45일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취업이민 2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일자도 2023년 11월 15일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역시 비숙련직은 물론 전문직까지 모두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3순위 비숙련직 영주권 승인일자는 2021년 7월 8일에 멈춰섰고 비숙련직보다 훨씬 수월한 3순위 전문직 역시 2023년 4월 1일로 지난달과 비교해 하루도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3순위 비숙련직 및 전문직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도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비자는 처리 불능 상태가 계속됐고 1순위 및 5순위 투자이민만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취업이민이 동결되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은 2025회계 연도가 9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회계 연도를 2개월 남기고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가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2025회계 연도 마지막 달이 되는 9월의 영주권 문호 역시 개선된 가능성은 크지 않고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 다시 문호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족이민 역시 2025회계 연도 만료를 앞두고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승인일자가 동결됐으며 다만 일부 순위의 접수일자만 조금 당겨졌습니다. 어제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간 복역 중이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되면서 올해 사형 집행이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어제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돼 있던 54세 사형수에게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1993년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술집에서 총으로 손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995년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사형 집행에 앞서 이 남성 측은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사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요청을 기각, 어제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사형 집행 장소로 이동, 의자에 팔이 묵인 채 왼팔에 약물 주사를 맞았고 2분 뒤 눈을 감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 남성은 사형 집행 직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26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집행 건수를 넘어섰으며 2015년 28건 이후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만 올 들어 8건의 사형이 집행됐고 오는 31일 또 다른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가항공사 프론티어 항공이 기내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주문한 승객에게 최소 18%의 팁을 요구한 사실이 온라인상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가는 프론티어 항공편에 탑승한 한 승객은 맥주와 간식을 주문한 뒤 결제 단계에서 최소 18%의 팁을 선택해야만 하는 결제 화면을 마주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이를 촬영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유하며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팁을 요구하다니 너무 뻔뻔하다. 다시는 이 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은 미국 내 유일하게 기내 음식 음료 주문 시 팁을 요구하는 항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해당 정책은 승무원 급여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으며
현재는 개별 승무원이 자신이 받은 팁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내 팁 문화의 승객들은 물론 항공업계 안팎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 책임이 있는 승무원이 팁에 민감해지는 건 부적절하다. 팁을 줄 수는 있지만 이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놓고 강요하는 방식은 거부감이 든다 등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2025년도 가을학기 한국어 온라인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5명을 또다시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의약품 관세는 이번 달 말께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약사들에게 1년 정도의 시간을 줘 준비하도록 하고 그 이후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2026년 재선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400만 달러를 모금했고 총 2,43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닛산 자동차가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국 내 완성차 공장 5곳 중 수도권에 있는 2곳을 3년 내 생산을 중지합니다. 스타벅스가 4가지 시크릿 메뉴를 공식 출시하고 앱을 통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가지 시크릿 메뉴는 쿠키스 온 탑, 드래곤 후르츠 글로워, 레몬, 티앤 펄스, 저스트 에드 화이트 모카 등입니다. 현재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평균 순자산이 230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올해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9분, 해지는 시간은 8시 2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